네,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 날입니다. 지난 이틀간의 대정부 질문을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정보 유출 의혹으로 김동연 총리와 심재철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심재철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업무 추진비, 정부가 사용한 업무 추진비를 정당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얻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 내용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주장한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습니다. 제게 지금 디브레인 올랩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배정 현황이라는 파일을 떠서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을 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어라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다. 조건을 다시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구나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이 떴고 재정 집행 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보면은 클릭 몇 번 하고 백스페이스 2번 눌렀더니 이제 정부의 어떤 재정 정보가 쭉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시면서 저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심재철 의원은 이제 백스페이스 2번 누리가 나왔다라는 네네. 건데 그 자리에서 답변에 나선 김동연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네. 5번 내지 6번은 들어갔어야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사관용이다라는 이제 문장이 네네. 나온다, 문구가 나온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것은 불법적인 거고 위법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알았을 거다. 그 네. 보좌진들이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다라고 네네. 주장하는 게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거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100만 건이 이제 다운로드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김동연 부총리가 네네. 국회 답변에서. 네. 처음에 보도가 될 때는 이제 47만 건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겠죠. 네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예요. 행정 정보들이.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비인가 행정 정보라는 것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또 심재철 의원도 또 맞고발을 한 상태고 네. 무고죄로. 근데 지금 이게 정보통신망법하고 전자정보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심재철 의원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접근한 거다. 네네. 어떤 특별하게 이것을 불법으로 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찰의 수사라든지 더 나아가서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법원의 판단도 받아봐야지 하는 네. 거긴 합니다만 일단 네. 양측 주장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그 실정법 위반 여부 이 네네. 부분인데 국민의 알 권리와 실정법이 충돌할 때 네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네네. 그 판단은 국회의원의 어떤 의정 활동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권한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있다고 해도 이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네네네. 되겠죠. 그 판단은 아직 이제 위법이냐 아니냐 이제 판단을 위법 내려야 여부는 되는군요. 지금 이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네네. 과거에 노회찬 전 의원이 그 삼성 엑스파일 공개했을 때 네네. 그 부분도 결국은 이제 불법 실정법 위반 때문에 결국은 의원직 상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알 권리와 이른바 공익적 목적 네. 이것과 실정법 충돌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일단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제 감사관실용이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접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관련 이야기도 잠깐 논쟁이 있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집행 실적은 가로에 감사관실이라고 써 있고 그것은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도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용이라고 써 있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이야기가 좀 충돌을 하는데 감사관용이라고 만약에 적혀 있다. 그러면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정보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저 부분은 심재철 의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게 보여요. 네. 보좌진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처럼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자료를 이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문장이 떴다고 해서 그 문구가 떴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비인가 행정정보 영역이구나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네. 단지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 주장처럼 심의위원회 그 보좌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접속해 왔다. 네네네. 근데 이제 특히 이 최근에 들어서 한 140번인가 네네. 이렇게 접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위법인 줄 알고 접근해서 개연성이 네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뭐 그 전에는 다른 데서 근무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네.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쟁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이 불법이냐, 정보에 접근한 게 불법이냐 여부가 하나 네. 있고, 이거 이제 최종 판단에 이제 맡겨봐야 네.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법인 줄 인지했느냐 여부. 네. 이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네네. 이 두 가지가 역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쟁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일단 검찰이 좀 수사를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감사원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어떤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또 중요한 게 또 오늘 이제 유은혜 장관에 대한 공식 데뷔전이 있는데 오늘 장관으로서 공식 취임이 아니라 오늘 국회에 정식으로 이제 장관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데뷔전이라고 봐야 데뷔전을 되겠죠. 치르게 예. 되는데 자 오늘 한국당 굉장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심재철 의원 네. 이른바 정보 유출 건도 있고, 윤회 이제 장관의 경우는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 청문회 전부터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 한국당이 이제 윤회 후보를 거의 이제 꼭 찍어서 네네. 낙마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단 네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오늘 이제 어제 임명장을 줬는데 네. 오늘 이제 첫 그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처럼 아주 한국당은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아마 총 공세를 윤해 이제 교육부 장관, 사회부 네네. 총리에게 집중할 텐데, 네네. 사실 윤해 장관이 이제 취임해서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오래 네네네.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네. 미비할 수가 있는데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당하고 굉장한 어떤 네네. 그 설전이 오갈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설정 가운 중에 하나가 이제 무상교육이 될 것 같는데 고교 무상교육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추계를 좀 해보면은 3학년까지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모두 무상교육을 하는데 2조 원, 그러니까 2조 4천억 정도가 든다는데 그게 일단 가능한 일인지 좀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은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는 일정 정도 자녀의 학자금을 줬단 말이죠. 뭐 그게 이제 100%가 될 수도 있고 뭐 50%만 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이 지불했던 자녀의 어떤 학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꼴이 된단 말이죠. 결국 이제 그 논쟁은 이제 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와의 논쟁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아무튼 이제 복지국가로 가면서 그러한 그 재원들은 국가가 충당할 수밖에 없는 네네. 거거든요. 단지 지금 이제 우리의 재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복지에 들어간 소요되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충당하냐 여부인데 이 부분도 이제 야당과는 굉장히 충돌한 부분이에요. 네네. 기본적으로 지향이 다르기 네. 때문에 복지국가를 같이 지향한다 하더라도 당장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문제. 네. 근데 이 무상교육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일부만 하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도 오늘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한국당, 특히 이제 한국당과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뭐 내년 다음에 이제 차후에 그 총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명확한 답을 안 내놨단 말이죠. 1년짜리 장관, 교육부 장관 가능한 일일까요? 명확한 답 내놓기 어려울 거예요. 그 총선이 이제 후년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총선에 출마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때 상황을 봐야지 알지 않겠어요. 네. 단지 이제 유은혜 의원이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하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란 말이죠. 네네. 1년짜리 장관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1년도 어떤 대한민국의 교육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든지 네네네. 모멘텀을 마련한다면 저는 1년도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봐요. 보기에 네. 따라서는 물론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짧다고 볼 수 있으나 네네. 이것을 아주 단정해서 1년이 짧다, 1년짜리 네네네. 장관이다라고 얘기하는 네네. 거는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교육은 뭐 백년지 대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백년을 보고 교육을 짜야 되는데 교육부 장관 잘 짜는지 또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